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 마이크 의심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일요일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지 5일째 됐습니다. 그런데도 개표는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상원은 민주당이 50석을 확보해서 다수를 유지하는 게 확정이 됐고 하원도 민주당이 그 의석수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서 현재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이 204석, 공화당이 확보한 의석이 211석으로 이렇게 언론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우선 이 도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지난 80년 동안에 현직 미국 대통령의 인기도가 50% 이하일 경우에 반대당 야당에게 의석수를 뺏기는 것을 쭉 통계를 내본 겁니다. 상원이 넘어가는 것은 약 4석 정도가 반대당에게 뺏기고 하원은 약 28석 정도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으로서 민주당 성향이 있는 조사기관이 내놓는 인기도도 40%에서 45%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과장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제 문제 같은 것은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의 중간 선거는 상원 의석을 공화당에 뺏기는 것이 약 5석에서 6석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 하원은 최소한 40석에서 50석 사이 정도가 나오는 것이 지난 80년 동안 내려온 통계 분석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상원은 똑같이 유지하거나 오히려 한 석을 더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조지아에서 런오프가 재선거가 12월 초에 치러지기로 돼 있는데, 그리고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그저 한두 석 차이로 차지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가 여태 지난 80년 동안의 중간선거와 이번 중간선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아무리 봐도 그것은 우편투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편투표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자, 지난 2020년 선거는 모르니까 당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번에 또 당하면은 이것은 공화당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문제 있거나 멍청하거나 뭐 아니면은 아니라거나 이런 거 아니냐라고 탓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선거 제도를 이해를 하고 나면 그게 그렇게 쉽게 공화당을 블레임을 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많은 한인들이나 특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미국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나라인 거는 맞지만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치르는 선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선거는 선거의 주체가 주예요. 주가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인들은 국적이 두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US, 그러니까 미 연방 국적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의 주 국적입니다. 물론 뭐 주 국적이 서류가 있다거나 신분증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매사추세츠는 민주당세가 70%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세가 강한 데서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세네터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공화당세가 센 주에서는 누가 나가도 공화당 후보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화당 성향으로 투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민주당 성향으로 투표를 하는 이런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문제가 됐던
조지아라든가 펜실바니아, 미시간, 뭐 위스콘신 이런 주인데, 그래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 나오는 이 선거 결과는 그것이 그 불법 선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민주당세가 센 주에 가면 주지사나 주의회나 주사법부가 민주당 출신의 판사, 뭐 검사, 그 다음에 의회, 주의회 의원일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아무리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무슨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가 석연치 않다. 옳지 않은 선거를 치러서 틀림없이 부정선거를 치른 것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본 정부가 그 한국 정부에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싱가포르나 태국 정부가 한국 정부한테 이거 잘못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한국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미국에서 펜실바니아 주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건 펜실바니아 주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방으로 가져갈 수 없고, 왜냐하면 다른 국가, 그 한 나라의 독립국인 체제로 그 선거가 치루어진 것으로 보니까, 개념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50개 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물론 이건 작년 통계인데 현재는 약 250개의 투표법 개정안 정도가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통과된 법은 주로 그거예요. 신분증 지참하는 것, 확인하는 것, 특히 우편투표와 관련해서. 그리고 우편투표를 우체국 날짜가 찍힌 선거일과 동일한 날로 끊는 것 등 해가지고, 또 발렛 하베스팅이라고 그래서 투표를 한 것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받아온다거나 드랍박스에서 넣은 것을 가지고 가서 뭐 딜리버리 해준다거나 하는 것을 불법화한 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방대한 나라이고, 또 주법만 통과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선거는 법은 각 주가 50개의 주의 법에 따라서 하지만 한 주 내에 있는 카운티가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주가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동일한 주법 하에 각각의 다른 카운티가 실제적으로 선거와 투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 기계라든가 수집 방식이라든가 투표 방법이라든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자세히 들어가서 문제를 파악하면서 해결해야 되니까 공화당에서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물론 당연히 하고는 있죠. 하지만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장정 10명이서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정 10명은 올바른 거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둑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틈을 보고 숨어 있다가 틈이 안 보이면은 그 도둑질 안 하는 거죠. 보고 있다가 틈이 보일 때 몰래 싹 들어가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잡기 힘들죠. 그래서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쉽게 색출해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은 20명, 30명, 40명의 장정이 있어야지만 도둑 하나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자든 절도범이든 나쁜 짓을 하는 범죄자들은 과거나 뭐 현재나 계속 있어 왔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법이 발달하니까 이것을 막아내는 방법도 우리가 같이 따라서 발달을 하는 건데, 2년 전에 이런 코로나를 이용해서 우편 투표를 갑자기 실시함으로써 그냥 얻어맞은 거예요. 당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고치는데 2년 만에 못 고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방대한 나라이고 한 나라 내에 50개의 다른 국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 주에서 카운티별로 그 선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번에
그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신문에 안 납니다. 저는 그쪽에 그 친구가 있어서 아는 거예요. 대학을 같이 다니던 동창인데 미국 친구입니다. 이 네바다주는 클락 카운티라는 카운티가 네바다주에서 가장 큰 카운티예요. 이 클락 카운티는 가장 큰 도시인 라스베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카운티입니다. 근데 여기는 공화당 성향이 조금 강한 그러한 곳인데, 여기에 그 보드 오브 일렉션, 그러니까 선관위원회에서 이 기계로 투표를 했을 때 투표 기계가 내놓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랬을 때 이것을 hand count,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그 선거에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라는 이러한 단체인데, 이게 옛날에 이제 흑인 위주로 해서 그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이런 그 차별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기관이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것이 지금은 완전히 그 좌파 기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ACLU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연방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연방 법원은 민주당 판사들이 앉아 있는 법원에 해가지고 여기서 인정션이라는 걸 내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temporary injunction이라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임박해서 법을 바꿀 수 없으므로 통과한 것을 그러니까 통과한 것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시를 중지하라는 것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렉솔트 후보가 800몇 표 정도로 앞서고 있었고 했는데, 뭐 이게 뒤집어진, 그리고 뒤집어져도 재카운트를 의무화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실시 중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있어서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올바른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시행을 늦추는 겁니다. 이런 야비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꼭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 예를 들면 이 기사는 Mike Lawler becomes first Republican to defeat DCCC chairman in 40 years. 마이크 로울러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의 현직 선거위원장을 꺾은 공화당 후보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선거 캠페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서열은 있지만 실제 권한이 별로 없는 사람은 빼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상원 리더, 하원 리더, 그 다음에 이 사람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는 3선 의원이고 이번에 4선에 나갔는데 공화당의 무명의 초선 의원한테 져버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걸리지만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한두 석이 됐든 뭐 몇 석이 됐든 하원이 공화당의 다수가 되면 어차피 하원은 모든 것을 과반수로 통과하는 그 의회입니다. 상원은 어떤 것은 과반수고 어떤 것은 3분의 2로 통과가 되는 거지만, 하원에서 뭐 한 표 차이라도 그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지만 그래도 다수를 차지하면은 뭐 그래도 뭐 그 중에 라이너 섞여 있어서 뭐 그 휘까닥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너가 있어도 공화당 지도부에서 라이너들한테 야 니들 이번에 이런 쪽으로 투표해야 돼 하면은 그것도 안 듣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공화당 성향으로 투표하는 의원들이 몇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수만 확보를 하면 그걸로 만족은 아니지만 일단 반은 안심이 된다라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세이브 아메리카 팩을 통해서 투표법이나 이런 것을 각 주에서 개정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것을 극복하고 고쳐낼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정 10명에서 도둑 하나 못 잡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당하냐? 그건 아니죠. 자, 그리고 남가주 그 주하원 67지구에 출마한 수유 후보도 지금 그 남아있는 우편 투표를 그 확인하는 작업에 많은 그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우편 투표 방법으로 훅 들어오면서 어이없이 당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가지고 막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수법이 발달하고 우리가 살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나쁜 범죄가 과거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겠지만은 가면 갈수록 방법이 아주 발전하고 교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어 방법도 또 색출해서 응징하는 방법도 거기에 따라서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세이브 아메리카 팩이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직접 우리가 나서서 뭘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힘드니까 그럼 각자의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세이브 아메리카 팩에다가 능력껏 뭐 도네이션을 한다든가 또는 그 출마하는 후보에게 자기 능력껏 뭐 이렇게 도네이션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힘을 모아서 보수 우파들이 연대를 하고 보수 우파들끼리 힘을 합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악의 세력은 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거기에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이렇게 주저물러 앉는다든가 뭐 이러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러한 역경이 있어도 굳굳이 견디면서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들을 좌파들이 제일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냥 끝끝내 밀고 가니까 뭐 요즘에 음해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뭐 드산티스 얘기도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트럼프의 피곤을 느껴서 결과가 이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편 투표가 너무나도 의심스럽고 이상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지금 4년 그러니까 6년이죠. 6년째 계속해서 트럼프 음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가장 파워풀한 언론 기관이 돼버린 트위터도 이제는 공정한 트위터가 되고 하니까 쉽지는 않겠죠. 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께 같이 공유해 주셔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